정동영 전 장관이 오랜 칩거를 풀고 정치 활동에 나서면서 야권 재편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군장대교 건설 사업이 전력선로 이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9년이 다 되도록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폭설은 멎었지만 쌓인 눈이 워낙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산골 마을은 아직도 고립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점일신 뉴스투데이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에 도내 산간 마을 곳곳이 고립됐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살고 있다 보니 바깥 출입도 못하고 눈이 녹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립된 산골 마을에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250m 높이인 정읍시 산내면의 한 산골 마을. 구불구불 산길을 힘들게 올라가 마주한 마을은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은 하얀 세상입니다. 적막한 이곳에 길게 뻗은 연통만 쉴 새 없이 하얀 연기를 내뿜습니다. 69살 양순옥 할머니는 벌써 일주일째 집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최근 사흘간 40cm가량의 폭설이 내리면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답답하지. 시장도 마음대로 못 받아먹고. 미리서 이제 눈 온다고 하면은 눈 안 올 때 나가서 미리서 이제 비축을 해놓은 거지. 눈이 무릎까지 쌓인 이 마을은 트랙터로 도로 제설을 3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으로 길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취재 차량마저 눈 속에 파묻힌 상황. 어떡해. 빠졌어. 마을 이장이 도움을 주러 왔지만 역시 같이 눈에 갇힙니다. 아이 방학을 맞아 지난주 금요일에 시골 부모님 댁을 찾은 김봉정 씨도 산골에 고립됐습니다. 음식이 떨어져 가서 걱정이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와 신나게 놀아줍니다. 눈싸움도 하고 아이 몸집보다 큰 눈사람을 함께 만듭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시는 것도 반찬거리도 좀 장마로 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폭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전북에만 51곳. 주민들은 눈이 녹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사흘 동안 퍼붓던 눈은 이제 모두 그쳤지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무게를 더해가면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져 내렸고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삭 내려앉은 비닐하우스 위로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시금치는 하우스에서 꺼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심나이 죽겠어요 지금. 이거 치기도 힘들고 이거 구정에 내야 하는데 그것도 못 내고. 축사뼈대도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붕괴가 더 진행될까 농민은 비닐을 찢어 계속 눈을 털어냅니다. 다행히 다 큰 염소들이라 추위에 견디고 있지만 곧 하우스를 철거하고 염소들도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우지직 하더니 내려앉았어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튀어나왔죠. 이번 눈으로 도내에서 비닐하우스 21동, 축사 2곳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읍과 부안에 36cm 넘게 쌓인 눈은 영하의 기온 속에 하루 종일 녹지 않았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에 이렇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집니다. 기상청 관측 지점 외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40cm가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각 시군과 군부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섰고 시민들도 하루 종일 눈을 치웠지만 눈폭탄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치워도 지금 표가 안 나고 며칠 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산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폭설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데다 한파로 수도까지 얼어붙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안 들어오고 일단은 수돗물도 안 나오고 피해가 많죠. 어제 같은 경우도 아예 장사를 못했어요. 상가 전체가 다 못했어요. 수족관에 흘러드는 바닷물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럭과 숭어 등이 잇따라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자연산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그만큼 귀한데 들어오는 단가도 그만큼 비싸요. 근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도 엄청 속이 상해요. 이번 한파로 수도 계량기 270여 개가 동파됐고 주택에서도 수돗물이 어는 상황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나흘째 중단됐던 군산 제주 간 항공편과 도내 섬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은
오늘부터 운행이 재개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된 전라북도 지역은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시를 기준으로 임실이 영하 7.1도를 기록해 어제보다 10도 이상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전주가 영상 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에 근접하겠고 모든 지역에서 영상의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구름 많고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릴 전망입니다. 구제의 확산이 사실상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3일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추가 발생 신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돼지 살처분 작업이 끝난 지난 18일로부터 3주 후에 임상 검사를 거쳐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정동영 전 장관을 만나 연대를 이끌어낸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전격적으로 통합을 발표했는데요. 때마침 정동영 전 장관도 칩거를 풀고 전주에서 정치활동에 나서 야권의 재편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순창 복흥에서 집거해온 정동영 전 장관이 강연 형식을 빌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여성단체 초청으로 전북과 전주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실상 정치 재개를 알렸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에 우리는 제2의 통합혁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 전 장관 측은 전주 덕진의 선거 사무실을 물색하는 등 총선 출마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견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항상 인물이 없다, 인물을 안 키운다 얘기하는데 이제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밀어주고 끌어줄 때가 되지 않았냐. 특히 강연장에는 국민의당이나 국민회의, 통합신당 소속 총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채우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천정배 안철수가 전격 통합에 합의하고 이틀 전 천정배 정동영이 연대를 발표하는 등 무르익은 야권 통합 분위기가 반영된 것입니다. 결국 전북에서 20대 총선은 9명의 현역 의원이 자리를 지킨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신당 통합 세력 간의 맞대결 구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 정동영 전 장관의 행보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지역구는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줄이는 안에 잠정 합의해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11개에서 10개로 한 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북은 이에 따라 김제와 완주가 분리되면서 김제는 부안과 완주는 진안, 무주, 장수와 임실은 순창, 남원과 정읍은 고창과 합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기금본부 공사화에 애착을 보여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임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더민주 김성주 총선정책기획단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표 이사장의 임명은 정부 여당의 기금본부 공사화 의지의 표현이라며 2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 부지 매각과 컨벤션센터 건립이 관련이 있지 않냐는 특혜 의혹에 시장직까지 걸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근 국비 반납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컨벤션센터 건립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경신 전주시 의원은 컨벤션센터 건립 무산을 추궁하며 대한방직 특혜서를 제기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 노른자의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주고 그 개발 이득금으로 호텔 컨벤션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 말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만 시장직을 걸고 대한방직 부지 특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전화통화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만난 적이 있는지, 또 그렇게 모의를 한 어떤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장식에서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에 차질이 생긴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대한방직 부지에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 한다는 게 소문의 줄거리입니다. 김 시장은 대한방직 부지에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적극적인 해명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컨벤션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제 추측인데 그것은 뭐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는 또 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5년 이내에 마무리하면서 경기장은 전주형 센트럴파크로 바꾸고 호텔과 컨벤션 센터는 여건을 감안한 방안으로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연결하는 군장대교 건설 사업이 9년이 되도록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매설된 전력선로 하나를 옮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충남 서천 사이에 건설하는 3.2km의 군장대교는 지난 2008년에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지상 교각을 세울 자리에 묻힌 지중선로를 언제 어떻게 옮기느냐의 문제로 3년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군산 접촉부에 매설된 전력선은 15만 4천 볼트급으로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량 상판 이음부와 램프를 가설하려면 최소 38일간 단전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대체 전력이 필요합니다. 발전을 안정적으로 해서 일정 기간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휴전을 군산 지역 OCI SE 등이 대체 전력을 공급하도록 최근 완공한 발전소를 시험 가동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전력 공급까지는 서너 달이 더 걸립니다. 또 시험 가동이 성공한다 해도 지중선로 이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말에나 교량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주처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올 연말까지는 램프를 이용한 부분 개통에 초점을 맞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하고 사고 위험이라든가 교통 예양 등을 충분히 좀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군장대교 건설이 지역 교류와 물류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지중선로 이설 문제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분원 건립위원회를 열고 환경 파괴 논란을 겪었던 백석제가 아닌 다른 부지에 병원을 짓기로 결정하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도 새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백석제의 높은 생태적 가치를 입증해 내린 결정이며 투기를 우려한 병원 측은 당분간 사업 예정지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한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보육교사 인건비를 자체 지급하거나 일부에서는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를 확장 개통하자마자 주민 설명회도 없이 통행료를 기습 인상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15년 동안 352명이 숨진 988 고속도로에서 4,30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징수했다며 요금 감면을 촉구했습니다. 순창군이 강천호 주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관광 전용 도보 조성에 나섭니다. 또 내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무주에서 동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 강천사는 한 해 100여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여름과 가을철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해 강천호 아래쪽인 음용 온천수 주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16억 원을 들여 임시 주차장에서 강천산 입구까지 강천호변에
조망대와 쉼터 등이 갖춰져 있는 데크형 관광 전용 도보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수기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강천산의 또 다른 비경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도보길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의 초중학교 태권도 25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무주 지역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와 시도대표를 포함한 이들 선수들은 무주 국민체육센터와 무주 수련원 등에서 기초체력과 전술훈련, 팀 대항 평가전 등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쾌적한 도시 가로망 구축을 위해 올해 46억 원을 들여 15개소의 도로 개설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 용지 보상이 실시되는 용정 중로는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 월락주유소 간 1.1km를 2020년까지 폭 20m로 확장해 새로운 보조 간선도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이 올해 20억 원을 들여 농촌 총각 결혼 지원과 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은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과 사고에 따른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잠평마을 60만 원, 화심리 화심마을 36만 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대항마을 20만 원, 남원시 금동 13통 주민일동 32만 원, 동충동 현대아파트 37만 5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익산 시립도서관 책마조 자원봉사단 25만 원, 여산면 원수리 신랑마을 20만 원, 학동마을 20만 원, 두열이 금곡마을 10만 원, 정읍시 수성동 2통 주민일동 38만 2,500원, 소성면 등계리 마동마을 20만 8,500원, 등계마을 19만 원, 용정리 기정마을 15만 1,500원, 용산마을 14만 1,000원, 애당리 두안마을 11만 3,000원, 중광리 작천마을 20만 9,000원, 원천마을 20만 8,500원, 신광마을 13만 8,900원, 광산마을 11만 원, 광조마을 7만 2,90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여밀락을 주제로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조미진 자수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향목갤러리에 마련됩니다. 전주 서신갤러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서신동 안녕이라는 주제로 꽃피는 미술시장전을 엽니다. 해설이 함께하는 코미디 영화 무료 상영전이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싱글맘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고창군 해리면사무소에서 고창 부안권역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덕진구청 로비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 판매합니다. 진안군은 오늘 군청 앞에서 혈액수급 안정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한 인문 콘서트가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 금암 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대상자를 연중 모집 추천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상 3도 등 1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